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LNF 1.5% 강세 중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많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 BM 빠집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빠져요. 뭐 되게 큰 폭으로 빠지고 급락이 나오고 그런 상황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쵸? 제가 왜 에코프로 BM 그리고 퓨처엠을 같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똑같이 양극재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LNF는 양극재 업체 중에 여기 2위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근데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 제가 비교해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LNF의 주가가 조금 약해요. 자, 여기 보면 7월 달까지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고가를 형성한 걸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LNF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나왔었던 이 반등은 나왔는데 반등에 지나지 않죠. 그쵸? 막 고가를 갱신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LNF가 상대적으로 약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그건 여러 가지 이유 모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중요한 점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테슬라. 그쵸? 테슬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쵸? 마진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씩 그 다변화를 못 시킨다는 좀 그런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직 계열화가 그쵸 에코프로 BM이나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쪽에 비해서 약간 좀 덜 돼 있어요. 그쵸? 단독으로 양극재를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마진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갔을 때 에코프로 BM이나 퓨처엠보다 약간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 퓨처엠보다 그쵸 양극재 생산 규모는 LNF가 더 많아요. 그런데 양극재 생산 규모가 많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주가가 반영되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를 반영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뒤집어질 수 있다. 에코프로 BM은 사실상 넘사벽이 됐고요. 포스코 퓨처엠에 약간 좀 뒤처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작용하면서 그쵸? LNF가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양극재는 기본적으로 쇼티지예요. 그쵸? 앞으로 그쵸?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물량 자체가 부족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시라고요. 뭐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LNF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를 반영했을 때 포스코 퓨처엠이 뒤집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쵸? 그런데가 중요합니다. 포스코 퓨처엠보다 지금 낮은 주가 위치를 형성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시가총액의 비교치가 아닙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 그쵸? 고가를 에코프로 BM하고 동일하게 그쵸 형성을 해왔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낮은 부분을 먼저 반영한 거예요. 즉 하락의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 의미가 없다. 그쵸?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면 이게 무한정 이렇게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 BM으로 최종적으로 옮겨오고 그리고 이쪽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쪽으로 같이 연동을 시켜가는 게 양극재 업체들의 수익률 측면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단기간 수익률을 봤을 때는 LNF를 지금 매도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물리고 여기서 물려 있다. 지금 매도하는 게 아니라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야 되고 그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봐야 되는데 에코프로 BM이 언제 올라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떨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가가 나온 건 11월 1일, 11월 1일, 11월 1일 정확하게 저가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도 주가가 먼저 반영된다는 그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요날 뭐가 나왔죠? 11월 초에 공매도 금지 이거 주말에 기습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왜 그 전에 그쵸? 딱 3일 전에 뭐가 나왔나요? 저가가 나왔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저가 확인하면 된다. 근데 여기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 지금은 된다. 왜? 고가에 나오는 매물 소화가 나왔고 그쵸? 뭐가 나왔어요? 저가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될 때가 있고 포함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기술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게 가격 전략이다. 그러면 언제 기술적인 매매를 포함시켜야 될까요? 정배열로 전환 시점 그리고 신고가 전환 시점 그쵸? 이때만 적용시켜서 매매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LNF, 그쵸? LNF의 가격 전략을 잡고 보유 기간을 내가 조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이게 핵심 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연초가 됐죠. 자, 그래서 신년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지금 현재 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고요. 이벤트로 제가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립니다. 특징점 두 가지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즉 단기간의 수익을 가장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종목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보고 있습니다. 왜?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보시면,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자 보세요. 1월 10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8시 51분입니다. 시장가로 때려 사라. 그냥 시가 체크를 시키라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그쵸? 이건 신고가 종목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 즉 돈이 들어와서 주가를 위쪽으로 당긴 거고,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돈이 들어온 다음에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린 여기서 가격 전략을 세우지만 디테일하게 세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돌파 구간을 내가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스킬은 필요하다. 그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 자 보세요. 오늘도 6%대 강세. 근데 이날만 공략을 했을까요? 그쵸? 바닥이 나온 게 언제죠? 1월 8일. 그쵸? 19만 6천 원 바닥 딱 찍었죠? 1월 8일로 올려서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월 8일. 그쵸? 이스트 소프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8시 57분. 그쵸? 이스트 소프트 이날 상한가 같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날. 그쵸? 마이너스 2%의 출발을 해서 지금 종가 7.4%까지 상승을 했고, 어저께. 그쵸? 어저께 올라가긴 했지만 2% 정도. 그쵸? 고가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나서 오늘 시가에 다시 공략을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8시 51분. 그쵸? 정확하게 장시작 전. 그러면 한 번, 두 번. 그쵸? 이게 뭐다? 불타기. 물타기 하지 마세요. 불타기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근데 불타기는 무조건 돌파 구간에 내가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보유기간 2주 잡는다. 그쵸? 요 내용. 요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3S 한번 볼게요. 3S 보면 오늘 지금 20%대 강세 중입니다. 자, 지금 시가 대비해서 거의 한 고가 따지잖아요. 그러면 한 20% 정도. 근데 지금 종가인, 그쵸? 장중이니까 종가 기준에서 본다면 한 10% 정도 수익권에 있다. 이것도 뭐예요? 신고가잖아요. 그쵸? 모든 시장의 주도주, 강세 종목은 다 신고가 종목에서 터지는 겁니다. 그쵸? 내가 고가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한 번, 두 번 잡을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쵸?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주가가 내려올 때 팔고 올라갈 때 산다. 근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매매를 와서 배우세요. 내가 자꾸 막 23년도에 막 고가 물리고 에코프로 보면서 막 자꾸 나도 잡고 싶다 이러신 분들, 그쵸? 손절만 하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저는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의리로 눌러주세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쵸? 어떻게 신고가 종목을 뭐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하고 있을지, 그쵸? 그 내용을 여기 신고가 검색기를 통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종목을 토대로, 그쵸?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할까? 그 기본이 되는 내용을 여기 수익 모델, 그쵸?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저는 채널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과 함께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LNF로 돌아와서 보면요. 내용 간단합니다. LNF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이 떨어져야 된다. 근데 에코프로 BM은 지금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최대 26만 원인데 지금 가격이 29만 6천 원. 그쵸? 이미 26만 원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고 한들 저가가 낮아지는 상황이 나오려면 시장이 꺾여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꺾여 내려가는 상황이 지금은 나올 수가 없다. 나오더라도 일시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보유기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여기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그쵸? 그리고 LNF 상대적으로 약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절대로 매도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쵸? 매도 구간 아니에요. 대신에 내가 신규로 공략한다 또는 추가 매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 보유 전략, 즉 보유기간을 반드시 지켜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은 2주, 그 안에 가격대를 내가 체크를 잘 해야 보유기간을 지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왔는데,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길어집니다. 한 2시간, 3시간 정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고 편집 시간도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거고요. 무엇보다 저는 채널 성장이 목적이라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가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뭐 번거롭다 싶으면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무엇보다 신고가 매매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쵸? 그 간략한 내용까지도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실시간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고요. 이번에 꼭 들어와서 배우세요.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린 만큼, 그쵸? 강조를 드린 만큼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준비하고 진행을 해야 될지, 그쵸?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